그날 자신에게 닥칠 비극을 어린 소녀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9월 29일 저녁 8시경 중학교 1학년인 수연인 여느 때처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통화를 하던 수연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답니다. 들어왔는데 엄마 신발도 없고 그 할머니 신발도 없어갖고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물소리 들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문을 한번 열어봐.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어다가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통화가 안 된 겁니다. 다음 날 수연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지각 한 번 하지 않던 수연이가 걱정스러워 담임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119가 출동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그냥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안방이 2분, 작은 방이 1분 이렇게 각자 사망한 채로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방에서 수연이와 엄마 송경희 씨가, 작은 방에서 수연이의 외할머니 박미순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지만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충격이 전선으로 목이 감겨져 있었고 또 한 분은 랩으로 얼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였고 뒤통수 부위가 좀 심하게 좀 손상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13살 딸까지 세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런데 그날 수연이네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 10분경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건장한 체격의 남자. 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꽃을 들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처 꽃집에서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어디다 쓰냐면 좀 축하한다고. 뭘 약속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연이 엄마 경희 씨는 이날 남자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꽃을 든 남자와 엄마 경희 씨만 알고 있는 특별한 날이었던 걸까요? 2시간 후인 8시 20분경 남자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그리고 연신 땀을 닦는데요. 이 남자가 바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검거된 용의자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올해 34살의 이두석 씨, 바로 CCTV 속 꽃을 든 그 남자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범행 계획을 세우고 한 건가요? 어떤 질문에도 입을 다물던 이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설령 후회의 눈물이라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뒤입니다. 대체 이 씨는 무슨 이유로 일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한 걸까요? 피해자는 내연녀예요. 내연녀의 어머니, 그다음에 딸. 4, 5년 정도 전에 이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내연 관계를 쭉 맺어왔었고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경희 씨는 이 씨와 연인 사이였답니다. 그 사람 남편 좀 행사하고 나이도 어리던데. 남편이 나는 있는 걸로만 알았지. 이 씨는 어쩌다 사랑하는 연인과 그 가족까지 살해한 걸까요? 경찰에 따르면 경희 씨와 4년간 만나오던 이 씨는 그날 큰 결심을 했답니다. 자기가 이제 좀 더 가깝게 지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었는가 봐요.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가 프로포즈를 했지만 경희 씨가 거절하자 이 씨가 화를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경희 씨 혼자가 아닌 가족 모두를 해친 걸까요? 범인 검거 다음 날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가 다시 술렁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 주민들의 원성과 수많은 취재진들 속에서 이 씨의 현장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네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기 대안에 잡혀자. 들어갈 때 네가 따라 들어간 거야. 네가 먼저 들어간 거야. 저희가 먼저 들어가는 거. 네가 먼저 들어가. 엄마 경희 씨와 이 씨 사이의 말다툼은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어졌답니다. 그리곤 어느 순간 이 씨는 전선으로 경희 씨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방 쪽에 가가지고 뇌를 가져와가지고 얼굴 쪽에다 이렇게. 그 무렵 경희 씨와 같은 아파트 앞동에 살고 있는 할머니 박 씨가 손녀의 귀가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나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씨는 할머니와 맞닥뜨렸다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몸이 불편한 박 씨가 저항을 하긴 어려웠을 거랍니다. 손만 여기가 나무 손이에요. 그게 장갑을 항상 끼지. 항상 끼요. 이 씨는 할머니 박 씨를 향해 거침없이 프라이팬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막 손을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나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안정을 찾고 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오고 들어온 거예요, 학생이. 조금만 늦게 집에 왔다면 수연인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수연이마저 살해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해 홧김에 저지른 일일까요? 그걸로 공부가 아닌데 계속 합니다. 대체 이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최근까지 강화도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이 씨는 케이블 TV에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자한테요. 네. 저 보시죠. 추천 지역이라는 거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와 또 다른 여자친구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애인을 두고 이 씨는 대체 왜 경희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걸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이 씨는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꽃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찾아오기 전 이미 한 차례 경희 씨를 더 만났답니다. 좀 식사하고 드라이브 오면서 그 얘기가 됐지. 이제 사건의 발단인 언론식에서 진즉에 만남을 갖자. 결혼이 아닌 지금 현재 상태로 만남을 지속했으면 쓰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결혼 얘기를 꺼낸 쪽은 경희 씨였고 이 씨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화가 난 경희 씨를 달래려고 꽃을 들고 찾아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데요. 이 씨는 7살 연상인 경희 씨와의 만남에 꽤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차까지 빌렸다는데요. 2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빌리실 때마다 이틀 3일, 4일 3일 이렇게 빌리셨어요. 이 씨는 경희 씨 앞에선 씀씀이도 컸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딱 중간층이에요. 네, 집도 그냥 딱 30평대 아파트여가지고 네, 본인 소유. 아무래도 이 씨의 살해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4개월 전 가게 문을 닫은 이 씨. 그에 반해 경희 씨는 안정된 직장과 자기 소유의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집 앞에서 찾아낸 흔적 속에서 그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서비스를 받았어. 노란 거 있었잖아. 네. 그거 타대. 혹시 살해 동기가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얘도 저 현재까지도 좀 제대로 된 지식이 잘 안 나와요.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씨.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우겠어요. 아이들 사인 받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대로 차라리 내가 미워하기 전에 내가 무슨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수소문 끝에 과거 이 씨와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가 좀 생활을 좀 하던 애인데. 네, 분장해가지고 하던 애인데. 성격 자체가 사는 거 있겠죠. 사는 거 있는데 살인 사건 좀 저지를 애는 아닌데. 하지만 이 씨를 두려워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속에 한번 C자 붙였다고 해서 형들과 욱하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눈이 탁 보이더라고요. 사이즈가 있었어. 사이즈가 있었어요. 과연 이 씨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과 있는 거 맞고 성폭행 전과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있지만 이번 살인은 우발적이라는 이 씨. 바로 저 차인가요? 네. 때문에 범행 직후 산속에 숨어들어 자살까지 시도했다는데요. 전기차 냄새 나잖아요. 정말 이 씨는 후회 속에 이곳에서 죽음을 맞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거하기 위해서 지금 유리를 깬 겁니다. 자살하려 했다는 이 씨가 체포 당시 도주를 시도했답니다. 이 씨가 빌린 차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램프가 있죠. 불이 들어와서 여기가 비치게 보이는데 요거를 떼어내서 이제 등이 이제 잘 안 보이게. 블랙박스 라인이 여기 나와 있네. 블랙박스도 훼손시키고. 증거인멸, 이즘은 증거인멸.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이 씨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를 꼼꼼히 되짚어봐야겠습니다. 6시 10분경 이 씨는 경희시 집으로 갔고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7시 35분 경희시의 집으로 향한 할머니와 8시 7분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딸 수연이 또한 이 씨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집에 머물며 3명을 살해한 이 씨. 정말 모든 것이 우발적 살인일까요? 첫 번째 살인 후 현장을 벗어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가 집에 머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고 보면 수연이가 나쁜 일을 직감이라도 하듯 친구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들어왔는데 엄마 신발도 없고 그 할머니 신발도 없어갖고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신발을 숨긴 사람은 바로 2 사람을 살해한 뒤에도 집에 남아있던 이 씨입니다. 이제 이 집에선 더 이상 따뜻한 외할머니, 성실한 엄마, 꿈 많던 딸을 볼 수 없습니다. 2시간 동안 벌어진 참사. 되돌릴 수는 없어도 멈출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변명 대신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